안녕하세요. 영화를 리뷰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볼 애니메이션은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왜 우리는 늘 행복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1등도 불행하고 모두가 불안한 사회.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날마다 던지고 있는 질문임에 틀림없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 중 복지 수준, 아동의 삶 만족도, 출산율, 수면시간, 하위권, 노동시간, 자살률, 노인빈곤 최상위,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8,000달러인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분출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기존의 국내 총생산과 소득 중심의 경제지표만으로는 더 이상 행복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죠. 우리는 왜 지금 행복을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 국민 다수가 개인적이든 사회적으로든 불행하거나 적어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빈곤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이며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소득만을 추구하고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포기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과거 경쟁심이 심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가치관에 익숙한 과거의 세대들이 현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그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던 삶인가? 그렇다면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압박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만으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은 이 질문에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라일리의 머릿속에 있는 감정들을 유인화하고 시각화해서 11살의 라일리의 심리를 묘사한 가족영화입니다. 고향에서 행복하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라일리는 어느 날 이사를 가게 되면서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낯선 환경에 심리적인 불안과 변화를 겪게 되죠. 라일리의 머릿속에 있는 감정들이 실제 인격처럼 움직이면서 라일리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영화 속 인사이드 아웃의 주제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가 기억 매립지에 떨어지고 파란 기억 구슬을 발견하게 되면서 기쁨과 슬픔의 공존에 관한 사실을 깨닫는 장면이죠. 유튜브 쇼츠에서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신해철 선생님은 훌륭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신해철은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 오랫도록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과정은 함께 다루기도 하지만 힘을 합쳐 의견을 조율하고 음악을 완성하는 추억, 뿌듯함,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사이드 아웃의 주제인 기쁨과 슬픔이 공존함으로써 인간은 성장해 나간다라는 주제와 신해철의 말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전에 엄청난 슬픔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감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대비 때문일 것입니다. 좌절했을 때 주변 사람이 위로해주고 힘을 합쳐 아픔을 딛고 일어날 때 사람은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쁨과 슬픔의 공존은 신해철이 말하는 행복의 정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사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과 불행한 일은 겹쳐서 온다는 뜻의 사자성어죠. 좋은 일이 있기에 불행하고 불행하기에 행복한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항상 기쁜 일만 가득하다면 영화를 포함한 예술이란 매체는 진작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술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닐까요? 인사이드 아웃의 주제는 고레다 히로카즈의 1999년작 원더풀 라이프에도 등장합니다. 영화의 주인공 모치즈키는 2차 세계대전에서 목숨을 잃고 림보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모치즈키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선택하지 못하고 림보에 남아서 다른 사람의 기억을 재현해주는
기억 제작자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다 모치즈키가 내린 결론은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치즈키는 림보 직원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었던 추억을 가장 소중한 기억이라고 떠올리며 저승으로 떠나게 됩니다. 신해철이 말한 제작의 과정, 인사이드아웃이 말한 기쁨과 슬픔의 공존, 이로 인한 사람의 성장, 이것은 제작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이드아웃이 말한 여러 감정이 필요한 이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관계, 그리고 사람 간의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감정들로 인해 가장 소중한 추억, 즉 행복이 생긴다는 메시지를 고레다 히로카즈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슬픔이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통찰입니다. 영화 초중반까지 기쁨의 비중이 크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슬픔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인간에게 슬픔이란 감정은 불필요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기쁨은 삶의 추진력을 제공하며 심리적으로 이로운 감정입니다. 버럭이의 분노는 위험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며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감행하는 이유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제일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슬픔은 인간에게 있어서 소중한 감정일 것입니다. 슬픔은 타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구조신호입니다. 안 좋은 상황 속 눈물을 흘리며 슬픔이라는 감정을 드러내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새로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슬픔이라는 감정의 중요성을 결말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영화 속 라일리는 하키에서 골을 못 넣어도 슬픔의 감정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위로와 동료의 행가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라는 감정이 사라졌을 때 라일리는 가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마침내 슬픔이가 돌아왔을 때 라일리는 가족의 품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키를 다시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찾게 됩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슬픔이야말로 사람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슬픔과 기쁨을 연결시키는 것은 주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감정들, 신해철이 말한 삶의 의미, 원더풀 라이프의 소중한 기억,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고 슬픔은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슬픔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줄 때 그것은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오래 남게 됩니다. 기쁨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감정들을 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앞으로 나아갑니다.